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는 삼성 노조,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이란, 이 문제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국제정치적으로 좀 기현상에 대해서 그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두 나라가 벌써 전쟁을 한 지가 이제 4년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 전쟁이 이제 안 끝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영토가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도 결국은 이 몸이 붙어 있으면은 그 신체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도 뭐 사실 우리가 국토,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가 이제 국가의 3대 조건인데,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은 포기해도 영토는 못 포기할 수도 있어요. 국민은 포기할 수 있는데 영토는 못 포기하죠. 왜냐면 영토라는 것은 이게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간에 선대에서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토를 만약에 이제 침범을 당해서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2, 제3의 영토 침범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떻게 보면 영토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크림반도를 이미 이제 뺏겼고, 거기다가 이제 돈바스, 지역을 이제 뺏겨서, 젤렌스키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 영토적인 야욕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정권 유지, 본인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토를 포기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실은 실패한 대통령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권 이완자도 절대 포기 못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래도 국민은 국민대로 이제 못하고 있다, 영토를 포기 못한다 아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해서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친러 지역인 이제 돈바스가 그래도 이제 러시아로 편입이 된다거나, 또는 뭐 우크라이나가 나름 어떤 타격을 입어서 친러를 포기하고 이제 친유럽을 이제 선포를 한 만큼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응징을 했다. 그래서 응징한 어떤 뭐가 이렇게 눈에 표시가 나야 되잖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영토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영토를 가져서 러시아가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사실은 땅도 넓은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쪽으로 영토를 늘리려고 한다는 것은, 그 영토를 넓혀가지고 땅을 좀 많이 좀 가져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러시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완충지대를 지금 가져가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폴란드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위성 국가를 둔 거고,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영토 자체의 어떤 그 실효적인 이익보다는 다른 데 좀 목적이 있는 거죠. 결국은 젤렌스키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권력을 좀 더 유지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더 유지하고 정권을 더 유지해야 하는 데 있어서 영토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정치적으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엊그제인가요? 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것도 수도, 모스크바에다가 이제 드론을 한 400기 정도를, 발사를 한 것 같아요. 예. 드론을 발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뭐 불이 나가지고 뭐 사람 죽고 막 그랬단 말이죠.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수도를 공격을 한 겁니다. 예, 수도를. 공습이죠, 나름대로. 뭐 드론도 결국은 이제 비행체니까. 예, 공습을 한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뭐 다른 변방도 아니고 이제 수도를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사실 러시아는 지금 핵 보유국이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핵 보유국이 아니라, 숫자로 따지면 이제 뭐 질을 떠나서 숫자로 따지면은, 미국보다 더 많다 그래요. 핵무기가 미국보다 더 많다. 실제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핵 전략핵이라든지 뭐 전술핵이든 ICBM이든 뭐 SLBM이든 이 핵무기에 있어서는 소련도 사실은 뭐 미국 못지않잖아요. 일단 뭐 차례 분발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수소폭탄을 또 만든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가의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 국가를 집중해서 핵무기를 무진장으로 만들었죠. 미국처럼 이게 뭐 자본주의 국가라서 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런 개념이 없이 국가가 이제 딱 집중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무진장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이제 미국이 소련보다는 러시아보다는 핵무기 숫자가 적어요. 보통 이 정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지금 핵보유국이 아닌데 수도를 공격을 당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을 어떻게 공격을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남한테 침략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가장 그 대표적인 어떤 예죠,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어떤 나라들한테 이제 침략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뭐 강성대국이니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뭐 지금 40-50개씩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수도를 공격을 당했는데도 뭐 어떤 뭐 조치가 없는 거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 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얼라운싱을 뭐 핵무기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없고 그냥 의도맞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걸 보면서 사실 좀 우리가 보통 국제정치적으로 봤을 때 핵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무기고 그리고 수비적인 무기고 그리고 자신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절대 먼저는 못 쓰는 무기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상대가 어떻게 보면 핵이 무서워가지고 그 나라에게 선제적인 어떤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국제정치적인 상식인데 그 부분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무기는 관념적인 무기예요. 쓰지를 못해요. 핵무기를 쓰면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전쟁의 정당성이 다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핵무기를 쓰는 순간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서 적의를 갖게 되는 거죠. 적의를. 그러니까 우리 핵무기라는 것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러니까 핵무기가 어느 정도 위력인지 몰랐을 때, 그때 이제 일본이 워낙 이제 뭐 극단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니까 미국이 종전을 시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2발 썼지 않습니까? 그 2발 썼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 비난하지 않았냐? 그냥 무기인 줄 알았던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무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강력한 무기. 그리고 이제 교전 중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핵무기 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발달이 되면서, 이 핵무기는 인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무기구나. 그러니까 이걸 쓰는 순간, 이거는 어떤 전쟁의 정당성이 다 그냥 허물어지는 그런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한번 쓰고 안 쓰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핵무기를 쓰는 순간 그 전쟁 당사국이 전쟁의 정당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어디 가서 내가 내가 우크라이나 내 땅이다, 뭐 돈바스가 내 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본들 핵무기를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써버리는 순간 러시아는 어디 가서도 내가 이제 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 핵무기라는 거는 뭐 요즘으로 따지면 존속살인 같은 거예요. 존속살인. 존속살인 또는 자식을 죽이고, 그러니까 존속 또는 비속살인, 그러니까 친족살인 같은 거죠. 친족살인. 그러니까 스스로를 죽이는 무기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인류를 스스로 죽이는 행동을 해서까지 전쟁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떤 이유에 있어서 간에 존속살인이라든지 비속살인, 즉 친족살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아무리 뭐 격분을 했든 뭐 했든 이런 부분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핵무기를 쓰는 거죠. 가죽은 있을 수는 있는데 쓰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같이 큰 나라도 우크라이나가 수도를 공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느낀 거죠. 핵무기라는 것은 만들어 놔봐야 쓰질 못하는 무기구나. 만들어 놔봐야 쓰지를 못하는 무기구나. 여기 이제 저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 안에서 이제 막 고도리 치다가 수류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싸우는 건 괜찮은데 방 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는 순간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고 그르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노조 같은 거지. 삼성전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지금 돈을 잃고 있잖아요. 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당분간은 주식이 떨어지면 누구 탓? 최승호 탓인 거예요. 최태원하고 최승호 탓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프레임이 성립이 돼버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핵무기를 쓰게 되면은 어떠한 논리로도 그 나라가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죽어도 되는 국가,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없애야 되는 국가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나라가 많고 또 예전처럼 강대국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강대국의 숫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뭐 한국도 옛날에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 한국도 상당히 강대국처럼 돼버렸고, 뭐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패전국이어서 직소해도 못했는데 지금은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이제 패전국에서 일어나서 올라와 있고, 뭐 이스라엘 같은 것도 없었던 나라가 생겼고, 뭐 대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목소리 내는 국가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러시아가 어디 가가지고 내가 핵무기 써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동정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내가 뭐 우크라이나가 나 미웠다, 얄미웠다, 젤렌스키가 너무 얄미웠다, 젤렌스키의 독재를 내가 종식시키기 위해서 저기 썼다, 핵무기 썼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 재미난 상황인데, 북한이 그렇게 힘들게 이제 핵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러시아도 못 쓰고 있는 핵을 북한이 쓸 수가 있겠느냐. 러시아도 못 쓰고, 사실 중국도 대만이라는 나라가 저 국가의 총력의 1%, 제일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대만을 위해서 핵무기 쓴다는 얘기 안 하잖아.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 핵무기라는 거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판가름이 난 거예요. 이게 핵 보유국도 전쟁이 나면 핵무기를 못 쓰는구나. 이게 완전히 전형적으로 지금 판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이 핵무기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아지는 것을 감수해 가면서 대표적인 게 북한이잖아요. 300만 명이 아사할 정도로 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무런 쓸모짝이 없는 그런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씁쓸한 거죠.
옛날 같은 경우 똑같은 거잖아요. 뭐 옛날에는 건물주라고 하면 하늘같이 보여가지고 어떻게 빚을 내가지고 건물을 샀더니 이제 건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애물단지고 뭐 오르지도 않고 공실만 많고 이런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그냥 뭐든지 막 건물주 이랬는데 지금은 건물에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요즘에 사무실에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뭘 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퇴직자들도 통닭집 같은 거 잘 안 열어요. 몸도 힘들고 그냥 어디 가서 연금이나 받고 이러길 바라는 거지. 자영업하고 그런 것도 본인이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이제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어디 상가 빌려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 자체가 이제는 약간 호응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임대가 잘 안 돼요. 병원 같은 경우가 뭐 이런 거 빼고는 사실은 누가 이렇게 막 거기다 음식점 열어가지고 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잘 장사도 안 되는데. 자영업 하는 순간 그냥 늘 괴로움인데 하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옛날에는 건물주가 최고 킹,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뭐 원오브댐 이런 식으로 돼버렸고 그냥 고생만 하는, 뭐 관리해주다가 욕만 먹고 월세도 제대로 안 나오는 뭐 그런 것처럼 전락해버린 겁니다. 핵무기가 건물이 돼버린 거야. 핵무기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야. 핵무기 아주 재밌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럼 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됐을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많이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과거의 유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시대 때 대단했던 거 있잖아요. 뭐 뭐든지 부모 시대 때 대단한 것이 지금도 대단한 게 많지가 않지. 예. 옛날에는 옛날 대표적인 게 우리가 5급 공무원 같은 거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5급 공무원이라 그러면 웬만한 사무관이 불러도 막 대기업 사장 이런 사람들이 막 가서 무릎 꿇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아저씨지 뭐. 예. 지금은 사무관이 아저씨예요. 행정고시 사무관이. 아저씨야. 예. 그러니까 뭐 행정고시를 붙어가지고 가기 싫은 사람 이유가 세종으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가기 싫고 권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나 안 좋으니까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검사 판사도 요즘 인기가 별로 없어요. 예, 판검사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 왜? 아니 뭐 판검사 검사가 옛날처럼 뭐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다 김현장이나 이런 데 같은 데 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것도 결국은 옛날에는 만병통치약이었죠. 핵무기만 있으면 뭐 다 끝나는 것처럼 됐는데 지금 뭐 핵무기라는 것이 있다 그래도 그거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한다 그러면 뭐 그 결과는 뻔하니까. 그리고 이제 핵무기라는 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한번 쓰여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두려운 거지. 이게 만약에 핵무기라는 것이 사용됐을 때 과연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예. 그 나라가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를 썼다. 그럼 북한은 과연 이 불확실성, 앞으로 핵무기라는 것이 북한에 쓰여졌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도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진짜 거기에 대한 응징을 얼마나 당할지, 미국이 과연 핵보복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전 세계가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그거 가장 중요한 거.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나라가 과연 예전처럼 북한을 옹호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불확실한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웬만큼 공격을 하면 그것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북한을 버릴 것 같지는 않은데, 핵무기를 썼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냥 북한이 파멸하도록 놔둘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썼다 그러면 같이 핵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는 아사라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는 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는 국가. 그러니까 핵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다음에 어떤 국가도 그 핵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썼는데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고 어떠한 그것도 없다 하면 모든 국가가 다 핵을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서부의 총잡이처럼 먼저 쓰는 놈이 이기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전 세계가 핵전쟁에 의해서 파멸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핵을 쓴 국가는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게 북한이면 딱 좋은 거죠. 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나라기 때문에 그냥 3차 대전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 쓰기가 딱 좋은 거죠. 예, 정말 잘됐다 이 새끼야. 네가 오늘 먹잇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잘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핵도 뭐 체급이 되는 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이게 뭔가 효과가 있는 건데, 너무 작은 나라가 이렇게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요, 그 자체로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쓴다 그러면 개박살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참 보면 원래 미천이 좀 있을 때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돈도 별로 없는데 그런 좋은 패가 들어오면 그걸 써먹지를 못하잖아. 예.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라는 것도 체급이 좀 있는 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그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억지 능력도 있고 되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체급이 되는데도 그 핵무기가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국제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 핵무기라는 것이 이제는 예전에 어떤 그런 기능이 없구나, 이제 상실됐구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상황이죠. 요즘에 이란하고 이제 삼성 노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수도를 공격당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년이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